안녕하세요. 버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죠.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오릅니다. 그것도 100달러 고지를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가는 속도가 무서우리만큼 빨라지고 있는 건데 한 달 새 무려 12%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오르게 되면 상반기 물가지수는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고 가뜩이나 인플레 지수 때문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각국의 경제 지표는 요동칠 가능성 아주 많고요. 특히 석유를 둘러싼 분쟁이 더욱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이러니 공급 쪽에서 비상사태가 터지게 된 거니까 기름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이런 고유가 상황은 상당 기간 오래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름이 오고 갈 수 있는 유통 라인이 막혀버리게 되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건데 지금 서부 텍사스유 새벽에만 86달러 선으로 치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유는 이미 91달러를 넘어섰고 두바이유 역시도 90달러 선으로 진입이 확정. 이제 남은 건 서부 텍사스유인데 얘도 지금 86달러 수준으로 90달러 수준으로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거고요. 가뜩이나 오늘 새벽 미국이 난리가 났죠. 바로 여전히 뜨거운 미국 고용시장 때문인데 계속해서 미국 경제가 뜨거워진다는 건 결국 물가 지표가 열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인플레이션 지표 타도 2%를 외치던 연준에겐 더 이상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3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라고 보면 되는 건데 전월 대비 30만 건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 전망치가 20만 건 정도 수준이었는데 항상 미국은 예상 전망치라는 기준이 중요하죠.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게 이 예상 전망치를 파괴하는 역행이 일어나게 되면 일제히 긴장 모드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바로 이런 경우가 뒤통수를 깔 정도로 아주 순식간에 일어났다는 거. 시장은 크게 놀랄 수밖에 없고 아니 고용시장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면 좋은 일이지 이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경제가 좋은 형편이어서 과열, 그러니까 인플레 조짐이 나오는 걸 되게 싫어해. 그냥 통화 자체가 시장에서 홍수가 나버리는 일을 아주 그냥 무슨 강박관념 가진 것처럼 통화량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건데 이전에 통화량을 엄청나게 늘려서 양적 완화를 이미 해버린 상태여서 지금껏 긴축 분위기 유지해가면서 통화량을 줄여가는 정책하고 있는 건데 시장 움직임이 이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에 적지 않은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번에는 의료, 정부, 건설 분야에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 거고 신규 고용까지 대폭 확대가 되면서 여전히 미국 경제가 세계 유일무이하게 모든 나라들이 침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반면에 혼자 잘 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도 이렇게 배가 불러서 배를 툭툭 두드리면서 편안하게 누워 있어도 당뇨 오는 걸 걱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참 엄청난 밸런스를 요구하잖아. 뭔가 배부르고 편하면 병이 생길 조짐이 보이는 거하고 똑같죠. 경제도 생물이라 이렇게 경제가 스스로 엄청난 혈색으로 완전 견조한 모습을 보여도 연준은 이걸 통제하지 못할까봐 노심초사. 당연히 경제 자체의 과열 현상이 당뇨 오듯이 인플레를 동반할 거라는 이 위기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쪼이리 하는 거죠. 양털 깎기 제대로 해야 하는데 킹달러가 이렇게 양적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 안 되잖아. 계속해서 달러가 흡수할 수 있는 자산가치 시장이 움츠러들 수 있는 국면에 있어야 모든 걸 사들일 수 있는 엄청난 경제 흡입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 매파위원들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까지 길게 횡보한다면 금리를 굳이 인하할 이유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금리 인하 무용론까지 치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무쌍한 미국 사정 우리가 꼭 알아야 되나? 골치 아프게 그냥 그들만의 리그 하라고 메이저리그 야구 중계 보듯이 그냥 스캔만 하고 지나치면 될 것을. 그러나 이거 우리한테는 그 직격인데 뒤통수 까이는 일이 아니라 앞통수 맞박을 제대로 맞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환율 보세요. 거의 무시무시할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식시장에선 1360원까지 갈 거라는 전망하고 있고요. 이렇게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원화 가치는 그냥 땅바닥으로 처박힐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가 강세가 계속 이어져서 제일 먼저 물가를 자극하게 되죠. 지난달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보세요. 3.1% 상승했고 두 달 연속 스트레이트 3%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한국은행 물가 안정지표가 2%대인데 이거 거의 1% 이상 차이가 나고 있지 않나.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물가를 견인했던 사과, 금사과, 황금사과라 불리는데 이런 품목은 물가가 오르면 안 먹으면 그만이지 뭐. 무슨 뭐 아침에 사과할 이유도 없고. 사과는 그냥 끊어버리면 체감도에서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석유류 물가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실질적으로 필요한 품목들의 물가가 쑥 하고 오른다는 얘기죠. 과일 품목들이야 뭐 어느 정도 안정권 안에 들어가면 그만이지만 초반에 언급해드린 대로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 당분간 물가 잡기가 힘들 거라. 환율이 이렇게 밑에서 군부를 활활, 아니 이건 군불 수준도 아니고 캠파이어 할 생각으로 휘발유 부어가면서 불길을 더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데 아마도 유가가 계속 오르는 이상 환율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위험지대에 한 발을 짝다리 딱 걸치고 다리를 덜덜덜 떨어가면서 위협을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동산 쪽에서의 최대 변수가 될 금리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자리를 잡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바로 고금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 지금 한국 부동산 자산 시장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위기신호,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이게 3박자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 무슨 뭐 퍼펙트 스톰이야. 아니 이렇게까지 이 세 가지 경제 지표가 거의 뭐 1mm의 빈틈도 없이 맞아 떨어진 적이 없었죠. 유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유가를 등에 업은 물가 역시 상승세. 이를 경계해야 하는 고금리는 절대로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가는 지금껏 공들여 놓은 나름의 시장 안정 분위기도 한꺼번에 날아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서울 매물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기준금리 인하를 오매불망 매도자 대기 심리인데 그냥 찬물을 연일 맞고 있는 거죠. 모공은 좁아지겠네, 찬물로 세수하면. 근데 이걸 얼굴에만 대면 되는데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수순으로 가면 지금 같은 변덕스런 봄 날씨에는 감기 들기 딱이죠. 그래서 지금 매물이 83,000건에서 그냥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 어떻게 이렇게 매물 증가량이 대폭 증가한 추세를 그대로 횡보하듯이 이어나가고 있는지, 이런 숫자는 그냥 심리가 딱 얼어붙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쫄은 건데 더 이상 매물 빼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렇게 살짝 걸어뒀다가 상황 봐가면서 가격표를 바꾸겠다는 의도가 다분하죠. 매도자들 중 다주택자들은 특히 기준금리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거나 아예 올 한 해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뚝 끊어져 버리게 되면 이때부터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다음 주가 지나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겁니다. 어차피 미국 고용지표가 거의 기준금리 인하 파장 분위기로 나왔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속도를 내면서 가격 바꿀 사람 바꾸고 매물 뒤로 숨겨놓은 것 다시 창고 대개방을 하면서 매매 시장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완전히 대세 하락장의 본물이 터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하락은 뭐 하락도 아니지 않은가? 그냥 시장을 바라보는 예상치들의 보고서들을 완전히 박박 그 페이퍼를 찢어 발길 정도로 모든 궤적의 집값 상승 반등 전환 그래프를 발로 밟을 만한 하락장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서울 집값이 상승적으로 반등했다고 하는데 아니 뭐 서울 집값에 기저에 깔려있는 경기권, 인천권 시세는 뭐 죽어나가고 있는데 서울만 뭐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물론 뭐 예전처럼 기준금리 영향이나 경제지표 악화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야 이게 가능했죠. 핀셋 집값 상승세는 얼마든지 이런 부동산 악재들이 서라운드로 포진되어 있지 않을 때는 가능했어요. 그냥 국지적인 소낙비 내리듯이 그곳만 미친 듯이 올라버리게 되는 현상 보여줬으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 완전히 다릅니다. 전방위적으로 집값이 상당히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태풍의 눈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선샤인, 토요일, 일요일에 벚꽃 찬란한 날씨를 기대한다는 게 말이 되나? 경기도는 낙폭이 상당히 굵은 편이죠. 주로 입지가 비교적 괜찮다고 보여지는 곳들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요. 일단 이런 곳들은 상승분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인데 수원은 광교 쪽으로 5억 이상 하락 추세, 그리고 과천도 치고 들어오는데 4억 6천 정도 하락, 파주시 운정신도시도 4억 이상 하락. 요즘 뭐 분당 쪽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진 편인데 구미동 쪽 하락세, 고양시, 일산도 워낙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치솟았던 곳이기도 하고 역시 4억 이상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서울 집값 벨트 역할 해줄 수 있는 경기권 하락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말할 것도 없고 인천은 송도 쪽으로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더샵, SK뷰 등등등등 브랜드 아파트들 하락세가 줄을 이루고 있고 4억 이상 여전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기권, 인천권이 부실하기 때문에 서울 집값의 움직임은 그냥 소소하게 보일 뿐이고 본격적인 궤적의 움직임은 다음 주가 지나면서 지표상 제대로
아래로 긁힐 수 있는 집값 변동 현상 뚜렷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현재로선 집값 절대로 오를 일 없습니다. 그냥 오르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거지 그걸 살짝 뜯어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물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택배 포장지는 상향인데 뜯어보니까 완전 하향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물이 뭐 천지 차이가 나는 걸 두 손에 들게 될 건데 지금 상황이 딱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 청약 통장 가입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일단 뭐 전월과 비교해서 1200명 가량이 증가. 2022년부터는 뭐 아예 분양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니 자포자기 그냥 통장을 찢어버렸는데 절대로 통장은 찢지 마십시오. 분양가가 지금처럼 미친 듯이 올라가는 포인트는 원포인트. 그러니까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건데 그게 바로 매매가 폭락으로 인한 분양가 동조 현상. 지금 건설사에서 지방에서조차 10억에 가까운 가격으로 찍어내는 건 앞으로 분양가를 억지로 눈물을 머금고 내려야 하는 일은 있어도 더 이상 계속 올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젓자. 그냥 꽂히는 대로 분양가 싸대고 있는데 건설업계 지금 되게 힘들거든. 기존 사업장 부지 수백억 위약금 물어내면서까지 사업 취소하고 있는데 매매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촉. 그러니까 엄청난 하락세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주변세가 이렇게 나가 떨어지면 분양가는 단군 이래로 내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단군 이래 최초의 사건들이 벌어질 겁니다. 매매가가 비틀거리고 쓰러지는데 분양가가 독야청청 어떻게 올리나. 분상제 카드 안 써도 주변 분위기, 눈치코치 위치까지 봐야 할 상황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약통장은 이번에 미성년자 가입 기간을 2년에서 5년 그리고 납입 인정금액도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유리한 조건들이 많으니 뭐 일단 킵하고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촉발한 청약통장 증가세인데 이 촉이 맞을 겁니다. 결국 신축을 유리한 조건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게 고분양가 꼭지에서 잡으려 했던 영끌 아파트들이 광탈할 수 있는 가격대로 떨어지는 매매가가 분양가 끌어내릴 가능성 많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값 올랐다고 계속 분양가 뽕뿌지를 하는 것도 이거 건설사가 가격 올리는데 엄청나게 유리한 명분인데 이런 명분도 결국 하락장이 대세가 된 시장이 컨트롤을 하게 되는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러니 잽잽 틈새 노리면서 웨이팅 하시라. 결국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 엄청난 유리한 국면은 사실입니다. 기다리면서 이번에 나온 무슨 이들 스캔도 해보시고 가밀 프루조 송파생활권 1kg밖에 안 떨어졌어. 가밀 프로조 체크해 보시고요. 과천에서도 라비에노 대시양 나옵니다. 과천은 서초구와 무진장 가깝죠. 강남 입지가 제대로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 요즘 집값이 좀 하락 추세지만 일단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확실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니 뭐 좋은 겁니다. 여기도 잘 살펴보시면서 틈새 공략에 나선다면 전혀 불리한 게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부동산 대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악재로 작용하는 건데 이걸 어찌 부동산이, 그것도 한국 부동산이 용가리 텅뼈도 아니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자산 시장은 급격하게 침몰할 가능성 높아요. 무주택자, 1주택자라면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임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머지않았습니다. 골든타임 잘 잡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도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